가서 됐구나 됐어 너무 신기하다 막 내가 그때 언제지 막 그 언제지 막 누구랑 막 얘기를 해 무섭게 막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자문자답을 하는 거야. 누군지 알아요? 무섭게. 누구예요? 뒷방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안녕하십니까. 궤도의 과학 속으로 오늘은 정말 저와 긴 인연이 있는 오랜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원조 홍대 여신 레이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제가 여기 안될까 예. 채널 특히나 또 궤도 과학 속으로 초대석에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이제 불러주신 게 사실은 너무 섭섭하고. 이제 불러줬다 하면 너무 부정적이니까 적절한 시기에 불렀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레이디 없다. 제인을 부를 만한 급이 됐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우리 레이디 제인님이 제가 처음 만난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뭐랄까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도 야, 좀 그런 거만 될까요? 드리지 마세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예. 소개를 하면 저희가 몇 년 전이죠? 7년 전인가요? 8년 7년, 전인가요? 8년 됐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처음에 이제 과장창이라는 라디오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야, 됐고 그때 레이디 제인은 뭐 팟캐스트에서 날아다녔죠. 거의 안 나오는 게 없었어요, 팟캐스트. 말아요. 거의 뭐 그런 소리 말아요. 상위권에 다 있었고. 아유, 참. 입담. 왜 이래?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궤도 씨랑 처음 과장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맞아요. 과학 프로그램을 같이 어허. 이제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학 분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사적으로도 맞아요. 이거 좀 궁금하다. 궁금한 것도 이런 거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뭐 이제 궤도 씨한테 막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독서 모임도 시작하시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런 책은 오빠 혹시 읽어봤어? 뭐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따로 만나서 우리가 과학 얘기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적 모임도 가졌잖아요. 전화해서 상대성 이론 설명 그때 부탁했었죠. 이거 오빠 무슨 말이야 이거 막 이래갖고. 그쵸.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연이 쭉 이어져 왔는데 사실 저는 그 처음에 약간의 의구심을 좀 가졌던 게 궤도 씨가 그때 또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에 대한 그 특히 열정 말도 못할 정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에너지가 넘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열변을 토하고 막 목이 가고 맞아.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저는 봤어. 한 번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잖아요. 오빠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몸을 다 바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했더니 정말 궤도 씨가 만화책에 나오는 그 만화 주인공 같은 대사를 했었어요. 그랬었나요? 기억이 나나요? 뭐라고 했죠, 했는지 제가? 기억나나요? 괴수 하도 많이 하고 다녔어. 근데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은 진심으로 답해 진짜. 난 정말 진지하게 오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궤도 씨의 그 대답은 난 이 과학계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맞는 말이네요.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을 남기자. 정말 유명해지고 싶구나. 아니 우리 안 될 과학하는 우리 과학자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돈은 못 번다. 그러면 과학을 적어도 알리자. 족적을 남기자.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 과학 대중화에 기여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을 목표로 살자. 근데 정말 그 열정과 그 진심이 정말 그야말로 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좀 감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과 그때도 많았죠 나이가. 이 목표가 되게 명확하고 야 되게 어릴 때 만났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막 말하자면은 소위 그 조금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까지 막 발로 뛰면서 진짜 대단하다. 막 어떻게 보면 조금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내심은 과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까? 사실은 이렇게 오빠 분야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그치. 그 당시 팟캐스트가 전체 팟캐스트가 채널이 12,000개, 나중에는 한 2만 개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근데 그중에 과학 팟캐스트가 계속 올라오는 게 2개?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2개. 사실은 TV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말 그대로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도 아니고 팟캐스트.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는 그러니까. 분들만 찾아서 들으시는 채널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끼리 복닥복닥 하는데 맞아. 이게 과학을 유명하게 뭐 과학을 알리고 대중적으로 이제 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사실 저는 너무 큰 꿈이라고 누가 듣겠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 안 될 과학이 이렇게 크고 궤도가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궤도의 이름을
이름을 알아. 궤도 과학하면 궤도 뭐 수근수근 누군지를 알아. 막 같이 막 오빠랑 걸어가는데 궤도 씨 아니세요? 나 그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이런 때가 도래하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미쳐버렸어.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AI 시대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심지어 TV에 나와.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전에 광고에 나와. 은근 자랑한다. 또.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궤도 씨의 처음과 아직 끝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끝은 처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누구야? 같이 궤도가. 했던 도둑이야? 그 시발점을 같이 그쵸. 했던 맞아요. 또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좀 뭐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감개무량하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아니, 또 표현을 하고 싶네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같이 방송이라는 걸 했던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좋았던 게 일단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런 얘기 좀 하지 아니, 아마 말아요, 다들 진짜. 아실 거예요. 그건 아실 거예요, 아마.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갖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게 과학 방송 누가 보겠느냐. 그리고 팟캐스트가 그 당시에 한 1위부터 한 1000위까지가 꽉 그냥 차 있어. 솔직히 뭐 랭크까지 나오지도 않지만 그냥 콘크리트입니다. 한 100위까지는 진짜 아예 안 움직여요. 언터처블. 네, 언터처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팟빵 쪽 만나가지고 이거 과학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설명을 했어. 제가 진짜 이거는 말한 적이 없을 텐데 팟캐스트에서 네. 팟빵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명인이 한 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이디 제인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 그럼 과학은 누가 하냐? 그래갖고 제가 합니다. 과학은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팟빵 쪽에서 네. 당신이 뭔데? 네가 뭐야 너? 너 뭐 돼? 네 뭐야? 처음 보는 앤데?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조금 활동을 했습니다. 저기 그 난민 줄 알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되게 좀 치욕스러웠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뭐랄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떤 식이었냐면 저보고 갑자기 팟빵 관계자분이 그럼 무슨 주제 하실 건데요? 뭐 전문가세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 뭔데 당신? 근데 심지어 뭐 진짜. 라디오 해봤어요? 근데 내가 또 말하는 건 좋아하잖아. 그래서 저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아니 라디오 해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 그러면서 녹음을 딱 눌러. 말해보세요. 갑자기 오디션을 보는 거야.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 가수한테 노래 한 곡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연기해보세요. 그치 이런 느낌인 거야. 너무 진짜 정말 사람을 너무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때 저는 약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잖아. 왜냐면 내가 잘할 수 있거든. 난 과학을 알려야 되거든. 제가 거기서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마블의 과학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스파이더맨에는 어떤 과학이 있을까 이러면서 녹음을 한 거야.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그분이 한참을 듣다가 갑자기 녹음을 딱 끄더니 재밌긴 하네. 그거 최고의 칭찬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시작이 됐죠. 그쵸. 근데 이제 그때도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항상 뭐 궁금해요, 설명하고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쵸. 이거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레이디 제인님이 이제 좀 제안을 하셨는데 내가 설명을 못하게 계속 끊을 테니까 오빠는 계속 설명을 해라. 그래서 그 케미로 가자. 그렇죠. 이거를 사전에 얘기를 했어. 우리가 궤도 원래. 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항상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나는 계속 그만하세요. 맞아요. 하지 마세요. 맞아. 그만 너무 길어. 근데 이것 때문에 악플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말 끊지 마세요. 우리 궤도 씨 말 끊지 마. 너 뭐 돼? 나 너 궁금한데 왜 끊어? 근데 그 궁금한데 왜 끊어 비율이 많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난 그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은 유입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나중에는 뭐 걔네가 그냥 뭐 유명한 애들로 하재. 그래서 이제 레이디 제인 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만들자.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저희 10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말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도 팟빵에서 기억난다. 엄청 비웃었어요. 막 막 박장대소요. 야.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고요. 100위권은 뭐 이정재, 황정민, 손사래. 이정재, 황정민 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도 약간 우리도 뭐 어디 가면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무시당할 사람 보여줘? 아니 그래갖고 제가 그럼 어차피 100위권 안 되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가격이 싸잖아. 그렇지. 내가 하면 돈이 안 들잖아. 또 그래갖고, 이제 다른 또 유명인까지 모시고 맞아. 이러면 너무 비용이 그 당시 레이디 제인 비용만으로도 무슨 소리 또 시작이네. 이미 예산이 없었어. 아유 진짜 무슨 내가 진짜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어요. 연예인이었잖아 연예인. 홍대 그 팟빵 스튜디오까지 걸어갔다고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아. 근데 아유. 재밌는 게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전체 팟캐스트 26위까지 합니다. 기염을 토했죠 진짜. 아, 네네네. 정말 거기 팟캐스트 제작진분들이 나중에 기함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된다고? 약간 맞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는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걸 몰라주나 사람들이?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맞아.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하다가 시즌제가 됐어요. 그 과장창이. 그래서 아, 이제 다른 맞아. MC분으로 바뀌고 하면서 그 뒤에 오히려 더 잘 되기는 했죠 사실. 제가 기반을 잘 마지막 깔아놨죠. 예, 맞아요. 제가 이렇게 초석을 다졌다, 뭐 이렇게 조금 표현드리고 싶고, 참 이게 뭐랄까 수미상관처럼 수미상관. 제가 마지막 시즌까지 하고 맞아. 그리고 끝났죠. 예, 과장창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갑작스럽게 좀 닫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 시즌까지 근데 다시 사실은 하고 그게 뭐 팟캐스트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었고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팟캐스트랑 그러니까 팟빵이랑은 여러 가지 또 그런 재밌는 그리고 되게 서러웠던 그런 또 일화들이 에피소드 있어요. 있죠. 있는데 있죠. 뭐 요거까지 뭐 다 얘기할 수는 얘기하면은 없고. 오늘 네. 너무 또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핸드폰을 내려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분이 그 모먼트. 나중에 그분의 다른 팟캐스트에 저를 초대하려고 연락이 왔죠. 그때 나갔는데 나갔어 또. 저는 근데 또 그러면 나가. 왜냐면은 어쨌든 과학이 필요하다잖아.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약간 소인배 느낌이라면 그럴 때 이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만 와봐라. 아하. 내가 너가 나한테 녹음 시켰었지. 너 연락만 와봐라. 했다가 딱 왔을 때 어쩌죠? 진짜 제가 너무 나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약간 요렇게 이제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정말 태도가 너무 바뀌었고 그렇지. 너무 깍듯하고 근데 그런 거 거의 볼 막 때 연예인한테 하듯이 해주셨고 아 이게 그래도 오길 잘했다. 그래서 잘해야겠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태도가 너무 바뀌면 쯔쯔. 아니. 이 간사한 인간 같으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길 오길 잘했다. 여기 되게 대우를 해주는구나. 유튜브도 잘하고 계시죠? 네, 뭐 레이디 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될과학이랑은 성향이 굉장히 다른 아하. 패션 뷰티 쪽으로 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레제 언니 유튜브 또 보고 계신 김폴라님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또 감성 좋다고 또 해주시는 우리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되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하고 계세요, 진짜. 네. 사실 그 대중과의 소통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채널을 잘 쓰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라이브 커머스에서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그럼요. 항상 하죠. 제가 레이디 제인이 첫 홈쇼핑 그때 나갔을 때 제가 진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로요? 샀었잖아. 뭐 샀어? 너 그때 화장품 진짜로? 기억 안 나? 그 화장품을 뭘 세트 샀죠? 해가지고 뭘 샀죠? 그때 화장품 있어요. 화장품 세트인데 이거를 풀 세트를 다 사면은 뭐 거울까지 줘요. 항상 줘요. 항상 줘요. 아, 홈쇼핑은 항상 뭘 줍니다. 근데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처음 홈쇼핑한 여성용, 건 여성용. 아니었을 거고 처음 저는 나갔나? 그때 이미 홈쇼핑계에 떠오르는 새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때 아마 이제 저랑 알게 되고 나서 처음 하게 된 홈쇼핑일 거예요. 알게 되고 나서 첫 저한테는 홈쇼핑에 지인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홈쇼핑을 봤어요. 왜냐면은 거의 처음 친해진 연예인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TV 나오는 것도 신기해, 그때 신기해. 신기할 때니까. 그래서 가니까 막 나와서 막 얼굴에 막 바르고 근데 그 바르고 지우고 하는 분은 또 따로 계시고 그렇죠. 썰을 풀더라고. 그리고 저도 해요. 저도 어. 이제 한 번씩 하면서 막 근데 이제 너는 약간 살살하고 그렇지. 그 진짜 바르는 분은 진짜 완전 완생얼로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구매를 했는데 아예 쓸모가 없어 진짜. 내가 그때 구매하고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거울을 샀더니 쿠션을 줬다고. 맞아요. 그런 거죠. 왜냐면 거기 있는 것 중에 풀 세트 중에 저한테 관심 필요해 있는 건 거울밖에 없었어. 쓸 수 있는 쓸 거. 수 있는 게 다른 거는 내가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여는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뭘 까서 열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와. 그랬던 적도 있었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예언이 가능한 것인가. 예전에 기가 막힌 그 정말 와 대박 이런 사주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요거는 제 채널에서 따로 얘기한 거긴 한데 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또 분들은 너무 거의 다 재밌게 봤어요. 예, 모르실 테니까 그 짧게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막 신점이라고 하죠. 네. 이게 너무 유사과학이라서 이게 또 궤도 씨 앞에서 말하기가 조금 저어되는데 아니 근데 이건 또 들을 수 있죠.
있죠.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일 때 어허. 저희 엄마가 일단 정말 어릴 때. 이렇게 점을 보러 갔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때 저희 아빠가 이제 회사를 이사를 해야 돼서 어. 어른들은 또 그런 거 이렇게 은근히 또 듣고 싶어 하잖아요. 뭐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뭐 터가 좋다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물어보러. 좀 긍정적인 방향을 좀 보려고. 왜냐면 저희 예. 아빠 그때 이제 사업을 거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중요했단 말이죠. 그게 맞아요, 막 거의 맞아요. 뭐 엄마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으로 가라. 아. 근데 그때 광명이 광명이 사실은 논밭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지금이야 굉장히 발전했지만 신도시지만 예. 그때는 아예 그냥 뭐 아파트도 없을 때야. 그냥 광명역은 있었나요? 여기 있었나? 근데 여기 있을 때도 20년 전이니까 엄청 허허벌판이었어요. 아 진짜 허허벌판이었어요. 정말 허허벌판에 역만 딱 있었어 그때. 그때 저희 집이 목동이었는데 주차장이고. 목동에서 광명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 근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집도 이사를 가고 회사도 글로 이사를 가야 잘 된다고. 아. 상당히 좀 뜬금없고 생뚱맞게 느껴지는. 부동산이 밝은 분이셨네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알겠다고 오. 하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려는 저희 엄마를 붙잡고서 딸 2명 있죠. 갑자기 딸 2명 있죠. 한 2명 있죠.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사실은 가능하잖아.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예를 아니잖아. 들어 뭐 7남매야. 그럼 그렇지. 아들 딸 7명 있죠. 이러면 인정인데 딸 둘은 딸 그럴 수 둘은 있잖아. 너무 흔해. 통계적으로. 그렇죠. 딸 뭐 이렇게 조금 떠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바탕화면 같은 거 살짝 어, 그러니까 신점 보는 얼핏. 척하면서 얼핏. 살짝 본 거야.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어쨌거나 그냥 딸 둘 있죠. 근데 작은 딸이 재수를 하겠어. 왜냐면 그때 고3이었거든요, 제 아하, 동생이. 악담을 이렇게. 갑자기 그냥 작은 딸이 재수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해에는 붙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반반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미미민우한테 아드님이 오수를 하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뭐 약간 그런 거죠. 보통 재수해서 잘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소름 돋는 파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큰딸 있죠, 큰딸.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허공을 보더니 큰딸이 가수가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근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고3쯤 됐을 때 이제 그 관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소속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전혀 이제 그 할 생각이 없었어. 준비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그냥 남대없이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지 않았거든요. 저희 엄마만 갔는데 어머니만 보고도 큰딸이 막 어디 위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게 막 보이는데 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전 보러 가서 춤추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춤사위를 보니까 이거 딸 중에 한 명은 하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놀래가지고 저희 딸이 막 그런 비슷한 거를 막 준비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관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냥 뭐 다른 거 한다고. 제가 그때는 또 이제 신방과를 공부. 가서 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뭐 아하. 이럴 때여가지고 다른 거 준비할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가수 될 거예요. 나중에 오. 되면은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흥미롭게 잘 들었다. 이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영향을 했기 때문에 받았을 수도 있겠다. 무의식 중에 제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가수를 해야 되나? 나는 가수였는가 결국. 그랬을 수도 있죠. 물론 미미하게 제 인생에 예, 영향을 예, 예. 끼쳤을 수도 있다. 어쨌든가 이제 집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집에 와서 저한테 그 전본 얘기를 할 때 저희 집에 제 절친이 2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셋이서 우리 집에서 놀고 있었는지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삼총사. 거예요. 네. 삼총사한테 얘기를 한 예.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막 진짜 막 어릴 때니까는 막 너 무서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제 친구 2명이 어머니 거기 어디예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가볼래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서워서 나는 못 가겠어. 이러고서 이 친구 2명이 갔어요. 점을 보러. 근데 이제 그 친구 둘 중에 한 명한테 잠깐만 너가 들어오니까 외국 냄새가 난다. 친구한테? 외국 냄새가 난다. 뭐지? 되게 먼 얘기긴 하지만은 너가 나중에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살겠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20대 초반이긴 했지만 실제로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 외국에 막 다니고 막 그때는 이제 해외여행이 되게 흔할 때가 아닌데 막 돈이 모이기만 하면 해외 나가는 약간 역마살 걸린 나가는 걸 친구처럼 좋아하시는구나. 나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긴 했어. 그래서 그게 엄청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20대 초반인데 결혼 얘기하고 이러니까는 너무 먼 얘기고 사실은 에이 외국인이랑 결혼? 얘 영어도 못하는데 아유 무슨 근데 그러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만 보면은 탐색. 내 남편인가? 근데 소름 끼치는 얘기. 어. 그 친구가 실제로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 잠만 또 있나요? 다른 친구도 뭐 있어요? 다른 친구도 사실 있는데 이거 얘기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안 미안해.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아무튼 소름 끼치는 얘기를 각각 그 두 친구가 각각 듣고 왔어. 소름 끼치는 얘기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두 친구가 제 친구인지 모르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연락처를 받고서 예약을 하긴 했지만 누구한테 연락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너무 바로 연락한 거 아니야? 저희 예약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아까 그 아주머니인가? 바로 너무 바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동 사모님 딸이 왜 생각이 날까? 이랬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갔을 때. 그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야. 한 일주일 내내. 목동 사모님 딸 생각이 나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뭔 소리야 이러고 지나가는데 목동 사모님 딸 생각이 나네. 걸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니까 드디어 근데 그거 일주일 가능성이 만에 걸렸구만. 없진 않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 가능성이 있긴 하죠. 어쨌거나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둘이 와서 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야 너무 신기하고 너무 무섭다. 와. 그리고서 중간에 뭐 사건이 한 번 있었지만 요거는 잠깐 스킵을 하겠습니다. 스킵하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좋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네, 나이가 30대가 됐어요. 10년이 흘렀죠.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 냄새가 나던 친구는 미국에서 이미 결혼해서 미국에 결혼을 살고 했고. 있어. 살고 있고 저는 방송 데뷔를 방송 했고 데뷔를 했고 네, 동생은 제가- 재수를 했고 재수 실제로 했고 다음에 재수 잘 했고, 갔고. 다음에 잘 갔고 이 모든 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졌던 척척 그 맞았죠. 어느 날 그리고 예. 우리는 그분의 어떤 그 예언을 까먹고 살고 있던 어느 날 잊혀진 그분. 그렇죠. 네, 잊혀졌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바쁘게 너무 그때 스케줄이 많아서 하루 쉬는 날이 되게 귀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스케줄이 다 없고 그냥 혼자 집에서 혼자 떵하니 이렇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되게 그날따라 한가로웠어. 이상하게. 그래서 늦잠을 막 늦지막히 자고서 낮에 막 한 11시가 되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혼자 거실에서 TV 켜놓고 이렇게 멍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참 한가하고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TV에 그럼 그분이 아니요.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리 울리던데 국제전화인 거야. 웬 국제전화? 이러고서는 여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야. 그 미국 친구. 미국 친구.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내 그 고등학교 때 절친이 지혜야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내 이름을 듣자마자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왜냐면은 그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 억양이라는 게 야 지혜야 너 뭐 야, 해? 놀자, 이게 아니라. 뭐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정색. 지혜야. 이러니까 갑자기 내가 그 순간 심지어 외국 친구라서 영어로 이제 위스덤. 말이 되냐고. 이거 아니야. 한국인인데. 위스덤. 헤이 지혜. 아니, 내가 갑자기 너 왜 그래? 내가 딱 첫 마디 듣자마자 그랬어. 내가 너 왜 그래?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막 What's wrong with wisdom? What's the problem?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너 그거 기억나? 옛날에 10년 전인가? 나랑 그 땡땡 다른 친구랑 전 보러 갔던 거기 너 거기 오늘 전 보러 가. 이러는 거 갑자기. 내가 너 왜 그래? 나 무서워. 너 왜 그래? 이랬더니 아니 내가 사실은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그 점집에서 점을 보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생생해서 지금 자기가 깨자마자 너무 느낌이 그 뭔가 너무 이상했대. 그게 안 좋거나 너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꿈이 너무나도 자기한테는 그 예사롭지 않으니 너가 거기 직접 가서 그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렘 수면 중에 깨면은 꿈이 생생하거든요. 렘 수면 중에 깼군요. 그럼 딱 그렇지. 이래야지. 야, 7시간 못 잔 거야. 너 렘 수면 중에 깼니? 아무튼 전화를 해가지고 막 보러 가라. 근데 제가 그날따라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날따라 또 너무 한가롭고. 그래서 제가 나 그분 연락처랑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랬더니 그 친구가 연락처를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있을까? 왜냐면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017 막 이래. 번호가 막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전화를 해봤어요. 그 연락처 전화를 딱 했더니 네? 뭐 예약하시려고요? 뭐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아쉽다. 딱 걷자마자 지혜니. 아니 그거는 10년 만이구나. 그건 너무 드라마 영화 10년 만이구나. 공포잖아. 거의 검사제들이잖아. 아니 받자마자 딱 바로 말해. 말이 돼? 어디로 와? 그때 춤 잘 추시던 목동 따님이구나. 내가 너 가수 될 거라고 했지. 근데 어쨌든. 근데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저 여기 그 예약할 수 있나요? 이랬더니 뭐 예약하시려고요? 지역이 어디세요? 그래서 저 서울인데요. 이러니까 여기는 안산인데 오실 수 있어요? 뭐 꽤 먼데 이래요. 그래서 안산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주소를 받아서 그 내비에 쳐봤더니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집에 있었으니까는 막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림 그대로 나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차키만 들고 나갔어. 왜 뭐에 홀린 듯이. 뭐 홀린 듯이. 뭔가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이러고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전화 끊고서 네 이러고 딱 끊고서 차키 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양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안 했습니다. 나 그냥 근데 씻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갔어요. 만나는데 양치는 그래도
아니 머리도 안 감았어. 그냥 이대로 나가서 그냥 지저분한 상태 앞으로는 그대로 뭐에 홀린 듯이 하더라도 홀린 듯이 양친하고 나가세요. 매너를 지키자. 그럼요. 공중도덕을 가글이라도. 하지 않은 채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도 내가 그 무슨 생각이나 이런 걸 보통 이제 사람이 가면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막 하잖아요. 무념무상. 그 무념무상. 와. 정말 그냥 동공에 왜 그런 게 없는 거 뭐에 있잖아. 홀린 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도 안 틀고 음악도 안 틀고. 이러고 갔어. 조용히. 조용히 갔어. 정말 어떻게 그 알지 그런 느낌. 그럴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착을 딱 했는데 어. 거기가 무슨 약간 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절처럼 이렇게 그분의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뭐. 사무실. 뭐 사무실, 뭐 신당 집무- 약간 이런 집무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분이 막 한복 같은 걸 입고 계셨어. 이게 막 펄럭펄럭한 이런 한복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좋아하시나 보다, 한복을. 그분이 그 대청마루 같은 데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미리 나와 계세요. 저는 이제 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딱 마당 같은 데 주차를 하고 여기가 맞나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분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대청마루 이렇게 나와 계셔. 원래 자주 나와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날씨가 좋았으니까. 날이 좋으니까. 그래서 날이 좋아서. 아내 말씀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바람 쐬고 계셨는데 제가 딱 내려서 약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서울에서 오신다는 그분이야?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님이 진짜 없었나 보다. 오늘도 한 팀밖에 없네. 럭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를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혼자 그런데 가본 것도 너무 처음이고 제가 막 너무 쫄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안에 막 이렇게 향 같은 거 펴놓고 막 그런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 가면 나 당신은 너무 웃길 것 같아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니까. 나 웃음을 못 참을까 봐. 근데 이제 요소들이 그냥 꿀잼이라. 그렇지. 이게 막 온갖 유사과학이 이제 가득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봐봐요. 딱 들어갔어. 내가 진짜 거기서 기함을 한 부분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저도 이제 웬만하면 과학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다른 거는 내가 다 오케이 다 이해하겠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갔잖아요. 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전화로 그냥 그 주소만 묻고 갔을 뿐이에요. 들어오세요 해서 딱 들어가서 그분이 딱 거기 앉고 탁자 같은 게 있고 제가 그 앞에 방석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분이 날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보더니 목동 사모님 그 딸이네?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어떡해. 기억력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어.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만 봤잖아요. 어머님과 좀 닮았죠, 근데. 저는 아빠랑 판박입니다. 아. 엄마 얼굴이 전혀 그러면 없습니다. 어머님 그때 핸드폰으로다가 이거 힐끔 본 그거. 저희 엄마랑 닮지도 않았지만 어. 많이 양보해서 저희 엄마 판박이라고 쳐도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사실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예. 이분도 많은 분들을 봤을 텐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제가 엄마 딸이랑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물어봤죠. 네?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그분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귀신들이 말해주니까 알지. 여기에 하루에 몇 명이 오는데 제가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귀신이 말해주니까 알지라고 얘기를 했어. 제가 그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제가 갖고 있던 과학적인 어떤 신념. 확률로 봐야 돼요, 확률. 이성. 목동 쪽에서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그거 과거에. 그럴 수 있어. 그럴 그쵸? 수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분이라는 느낌이 있겠죠. 네. 지역이 바뀌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평생 목동에서 하다가 이제 안산으로 오랜만에 근데 옮기신 처음 겁니다. 왔을 수도 있잖아. 아니죠. 처음 온 느낌은 아닐 겁니다. 제가요? 네, 분명히 뭔가를 어디서 듣고 온 사람이야. 소개로 왔다. 그렇지. 보통 그런 경우가 그치? 많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단순한 건 아니다. 누구 소개로 왔을까? 그리고 얼굴 보자마자 레이즈 있는 건 알죠. 근데 물론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몰랐습니다.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가족들이 휴대전화 뒷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 생일로 뒷번호를 해놨었고 저희 엄마는 완전 그냥 또 본인 그걸로 해놨기 때문에 뒷번호도 다르고 아예 다르고 전혀 접점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목동 사모님 딸이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쇼크를 좀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때 그 한 방에 뭔가 이렇게 무너진 거야, 내가. 이미 레이디 제인 나무위키 정독.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 제가 그때 그 큰딸 가수 된다고 했거든요. 가수 됐어요? 이러는 거야. 큰딸인 걸 모르고? 아니 큰딸인 걸 안 거지. 내가 큰딸인 거 아니까 내가 큰딸 가수 된다고 했는데 가수 됐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큰딸 가수 됐어요? 하고 속으로 레이디 제인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 가수가 왔는데 뭘 가수 됐어요야. 모른다는 어떤 가정이죠. 가수 됐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 가수가 왔네? 됐네? 근데 큰딸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작은 딸이 좋아한 거야? 아니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던져보는 거 일단 던져보는 거. 아, 큰 딸인가 작은 딸인가? 목동 사모님 큰딸 가수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던져보고 물어본 것이다.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이제 또 맞춰가는 것이다. 아마 그건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 확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0점 몇 번.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되게 이 무서움과 막 약간 신기함과 뭐 여러 가지 그 막 감정이 막 뒤섞여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저랑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어떻게 아셨지? 막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수 됐구나 됐어. 너무 신기하다. 막 내가 그때 언제지? 막 그 언제지? 막 누구랑 막 얘기를 해 무섭게 막 얘기를 하면 그 언제지? 그 뭐 10년 됐나? 뭐 되게 옛날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막 가수 된다고 했는데 가수가 됐구나. 막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자문자답을 하는 거야. 누군지 알아요? 무섭게 누구예요? 뒷방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이거 빅데이터 인이어로다가 띠디띠디띠디띠디 예 회장님 네 레이지엔 들어갑니다. 그 얼굴 인식하는 거 있잖아. 목동 그거 얼굴 사모님이고요. 예. 띠딕띠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뒷방에서 이거 지금 나무 위키 계속 검색하고 녹화 뜨고 있어요.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인이어로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났죠. 방 안에 향이 있었죠. 네 눈이 매워요. 그건 향 맞아. 때문에 눈물이 난 겁니다. 향이다. 밖에 나왔을 때 눈물이 딱 사라지죠. 오. 맑은 공기를 받으니까 다시 쾌적한 상태.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향을 세게 피워놨어. 제가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나중에 막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콧물도 났죠? 눈물이 막 계속 나가지고 콧물 났어요 안 났어요? 콧물? 났던 것 같아. 났어. CS 가스예요 이거. 눈물이 같이 나 체류탄처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여기 안에 이 방 안에 귀신이 많아가지고 눈물이 날 수 있다. 근데 이 방을 나가면 눈물이 거짓말같이 뚝 그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맑은 돼요라고 하신 공기가 거예요. 있으니까 밖에는. 근데 제가 실제로 밖에 나왔을 때 눈물이 딱 그쳤습니다. 왜냐면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그거는 어떻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아 그럼요. 이거는 아무튼 가스입니다 가스. 고랬던 이제 일이 있었고 아. 조금 더 디테일은 있긴 한데 이제 그것까지 또 다 말씀드리면 너무 제가 봤을 기니까는 때는 이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슬픈 분이 누구냐? 여기서 가장 슬픈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레이지 제인의 동생. 재수한 제 지금 동생이. 모든 분들이 그분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러면 뭐 거기서 그런 생각도 유일하게 재수를 명받은 동생. 고3이니까 어차피 재수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됐다 막 그냥 올해는 그냥 보내자. 원래는 갈 수 있었어. 어. 가수를 명받아서 가수가 됐어. 그리고 미국인을 명받아서 미국인과 결혼을 했어. 하지만 동생은 유일하게 부정적인 노시보 효과. 너무 슬픕니다. 노시보와 플라시보들의 네, 어떤 그럼요. 시너지가 조합이죠. 예. 조합이 기가 막히게 높지 않은 확률로 일어났다. 그럼요. 그리고 이 정도 맞추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약해요. 아직 약합니다. 우리 혹시 최현우 마술사 마술쇼 보러 가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현우 형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최현우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로또 번호를 맞추잖아요. 목동 따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딱 들어오잖아요. 생일이 8월 11일이네. 어떻게 하셨죠? 핸드폰 갖고 와봐. 띠디, 비밀번호 띠디. 열어. 계좌번호 열어. 입금해. 아무튼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또 효과를 받았던 디테일 중에 하나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연하랑 결혼을 한다고 했어.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습니다. 아하. 그것도 약간 어떻게 그분도 보면은 좀 노시보 효과로. 야, 나 연하랑 결혼한대. 씨, 헤어져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차피 얘랑 그러면 결혼은 안 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많이 휘둘리시네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말 따라갔지 않나. 이제는 안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때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게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거 보러 다니지 말라고 저한테 좋은 사주에는 귀신이 붙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보러 다니지 마세요. 다시는 다니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안 갔습니다. 뭐가 붙는다기보다는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본인이 자꾸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쪽으로 행동을 맞아요. 하려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유사과학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렇군요. 예. 예. 신기했던 경험 짧게 예, 들려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틀릴 것 같으니까 오지 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맞출 자신이 없어. 어떤 바늘 구멍을 뚫었다기보다는 가능한 이야기였다. 충분히 이렇게 또, 보입니다. 네네네. 시간이 또 어느덧 이렇게 됐기 네. 때문에 저는 이만 아쉽지만 예.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 레이디 제이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궤도의 과학 속으로 초대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